안녕하세요 기철이 여러분들, 멋진 기영입니다. 디즈니 프린세스의 1세대 조상님이라고 볼 수 있는 백설공주 실사 영화가 개봉되었죠. 고전적인 미와 우아함을 추구하는 원작의 프린세스를 넘어 실사 영화에서는 많은 각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서는 어떤 프린세스가 가장 많은 변화를 거치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원작과 100% 동일하게 제작된 신데렐라입니다. 배역을 맡은 릴리는 큰 키와 금발머리, 우아한 고전적인 모습 등 외모 싱크로율까지 매우 흡사한 편인데요. 다만 왕자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전개를 위해 영화 초반 왕자와 만나면서 어느 정도 서로를 흠모하는 사이로 변경되었으며, 가족들이 신데렐라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해주는 주문, 오히려 원작에 비해 수동적이 된 신데렐라의 모습 등 세세한 부분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말리피센트에 비해 흥행 성적은 낮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5억 불 이상 흥행에 성공하면서 디즈니 프린세스 실사 영화 중 흥행과 평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훌륭한 케이스였습니다. 대놓고 미녀 벨입니다. 원작에서는 큰 키와 고전적인 페이스, 우아한 바이브에 비해 실사 영화에서는 엠마 왓슨 특유의 앳된 느낌을 제외한다면 굉장히 싱크로율이 좋은 편이지만 살짝 헤르미온느가 코스프레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차이점이라면 굉장히 전투력이 강력해진 케이스로서 원작에서도 직접 야수를 들어 말 위에 얹을 정도로 숨겨진 힘캐였지만 영화에서는 무려 화살을 부러뜨리고 게스톤이 가진 총을 힘겨루기로 빼앗을 정도로 절대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과거 흑사병으로 사망한 어머니가 추가됨에 따라 똑같이 어머니가 없는 야수와 친밀감이 생겼으며, 발명가인 아버지의 설정을 벨이 가져오는 등 신데렐라보다는 살짝 각색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가장 원작과 동일한 프린세스 중 한 명입니다. 외모 싱크로율이 가장 높은 자스민입니다. 유일하게 섹시한 매력이 돋보이는 프린세스인 자스민의 글래머러스한 바이브를 나오미 스콧이 그대로 재현한 덕분에 거의 애니메이션을 찢은 수준의 싱크로율을 보여주었는데요. 아랍계인 원작의 자스민과는 달리 나오미의 경우 영국과 인도의 혼혈이기 때문에 화이트 워싱 논란이 나오기도 했지만, 실제로 아랍계는 많은 인종들이 섞여 있는 곳이며 나오미의 외모와 연기력, 노래 실력으로 인해 원작의 팬들까지 흡수해버리는 기염을 토하고 말았습니다. 중반까지는 거의 원작과 동일한 편이지만 쇠사슬에 묶여 미인계를 이용해 알라딘의 접근을 도왔던 원작과는 달리 영화에서는 자파에게 끝까지 대항하며 자신의 의지를 표출하는가 하면, 이러한 모습을 본 술탄은 여성은 술탄이 될 수 없다는 법을 깨뜨리고 자스민에게 술탄의 반지를 넘겨주었습니다. 원작에서는 자스민과 알라딘의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실사 영화에서는 억눌려 있던 여성의 인권 해방이 좀 더 부각된 편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쪽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엑스트라급 비중이었지만 실사 영화에서 대폭 분량이 늘어난 오로라입니다. 오로라의 미모는 디즈니 프린세스 넘버1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이 빚은 듯한 외모이지만, 우아하고 성숙한 외모와 큰 키, 고전적인 미를 지닌 원작에 비해 실사 영화에서는 앳된 외모를 지닌 탓에 원작의 바이브와는 살짝 동떨어진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물레를 피해 요정들에 의해 길러진다는 설정까지 모두 원작과 동일한 편이지만, 원작과 실사 영화 모두 말레피센트의 비중이 워낙 큰 편인데다가 실사 영화에서는 말레피센트가 오로라를 몰래 케어하고 있었으며 후에 양어머니까지 되는 설정이기 때문에 말레피센트의 스토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각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말레피센트가 워낙 오로라를 케어한 탓에 이미 그녀의 존재를 알고 친분을 쌓기 시작했으며, 왕자의 키스가 아닌 말레피센트로 인해 저주가 풀리는 등 왕자의 비중과 역할이 대폭 줄어들고 말레피센트와의 연계성이 대폭 늘어나면서 아예 결말까지 달라진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원작에 비해 아예 다른 캐릭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많은 각색을 거친 뮬란입니다. 원작에서는 지혜롭고 총명하지만 남자들에 비해 신체적 한계로 인해 훌륭한 군인이 되기엔 한계를 지닌 뮬란이 자신의 장점을 활용해 샨유를 물리치며 영웅으로 거듭나는 서사를 지니고 있지만 실사영화에서는 하늘의 선택을 받은 무술의 달인으로서 거의 초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수준입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능력을 억압받고 살고 있었지만 봉인이 풀리자마자 먼치킨이 되면서 아예 판타지 무협 영화를 찍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원작의 경우 무술에 재능이 있는 편이었지만 신체적 한계를 노력과 끈기로 극복했던 것과는 달리 무술의 달인으로 설정되면서 이러한 감동적인 서사는 실사영화에서 배제되고 말았습니다. 현실적인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 원작의 판타지 설정은 모두 삭제했지만 되려 마녀, 불사조, 초능력 같은 설정이 추가되면서 살짝은 아쉬운 느낌이 드는 영화였습니다. 배역을 맡은 유혁빈은 굉장히 늘씬하고 모델 같은 차가운 스타일의 미녀이지만 뮬란의 경우 동그란 얼굴형의 표정 변화가 다양한 편으로서 이러한 주인공의 외모 역시 영화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공개된 백설공주입니다. 백설공주는 디즈니 프린세스 전체를 통틀어 거의 밀가루에 가까울 정도로 피부톤이 밝은 편이지만 배역을 맡은 레이첼의 피부색을 그대로 묘사함에 따라 전작의 할리 베일리만큼은 아니지만 원작에 비해 가장 피부톤이 어두운 프린세스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눈처럼 하얀 피부를 지녔다는 뜻에서 백설이란 이름을 붙인 원작에 비해 실사영화에서는 짙은 피부톤으로 인해 원작의 설정을 쓸 수 없게 되자 눈이 오는 날 태어났다는 이유로 각색되었는데요. 이쯤 되면 블리자드, 스톰이란 이름도 괜찮지 않을까요? 특히 원작에서 거울은 외모가 가장 아름다운 인물로 백설공주를 꼽았지만 실사영화에서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강조되었으며 난쟁이들의 집으로 가는 길 역시 원작에서는 동물들이 알려주었던 것에 비해 아버지로부터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이나 도적단 출신 조나단과 함께 왕비로부터 왕국을 되찾는 여정으로 달라지는 등 스토리까지 원작에 비해 많은 각색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백설공주는 디즈니에서 미키마우스보다 훨씬 상징성이 높은 캐릭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전세계 최초의 장편 컬러 애니메이션이자 디즈니의 아이덴티티를 정립한 프린세스이기 때문에 원작이 가지는 고유의 설정을 그대로 살려 백설공주와 왕비의 대비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심플하게 진행했으면 어땠을까요? 디즈니 10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된 실사영화의 주인공 에리얼입니다. 에리얼은 가장 많은 변화를 거친 프린세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일단 붉은색 머리에 하얀 피부를 지니고 있는 에리얼과는 달리 아예 흑인으로 캐스팅되면서 외모부터 많은 변화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트라이튼이 스페니쉬로 캐스팅되면서 어머니가 흑인이라도 나오기 힘든 설정이 아닐 수 없는데요. 특히 에리얼은 오로라와 함께 디즈니 프린세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주로 손꼽히고 있으며 원작에서 에릭과 에리얼은 첫 만남에서부터 서로의 외모에 크게 이끌렸던 것과는 달리 실사영화에서는 오로지 모험심이라는 공통점을 통해 이끌렸다는 설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또한 원작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에리얼의 노래에 세이렌의 힘이 담긴 설정이 추가되면서 노래의 힘을 통해 에릭을 구한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아틀란티카였던 원작에서 흑인들이 거주하는 카리브해로 바뀌면서 에리얼의 인종이 바뀌는 것은 물론 에릭 왕자 역시 흑인 어머니로부터 입양되었다는 설정으로 바뀌는 등 정말 인종과 관련하여 많은 것들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더빙으로 뉴진스의 다니엘이 캐스팅된 것에 대해 한 매체는 흑인 성우를 고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요. 한국어와 노래, 연기력까지 모두 갖춘 흑인 한국인은 누가 있을까요? 인종과 성별을 바꾸어 캐스팅했더라도 뛰어난 호평을 이끌어낸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드리스 엘바의 간지 넘치는 연기로 인해 원작을 초월했다는 평가를 받은 해임달, 에인션트 1의 틸다 스윈튼을 포함해 제이슨 모모아의 아쿠아맨 역시 원작을 뛰어넘은 개성을 보여주었는데요. 다만 이러한 사례들이 디즈니 프린세스에게는 예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인물들은 원작 캐릭터의 인지도와 상징성이 다소 낮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화에 대해 큰 거부감이 없는 반면
디즈니 프린세스의 경우 피부색과 헤어 컬러부터 시작해 그녀들이 입고 있는 드레스 디자인과 컬러까지 엄청난 상징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스토리에도 크게 영향을 끼칠 정도입니다. 이런 설정을 바꾸는 것은 마치 백인 블랙팬서, 흑인 토니 스타크를 마주했을 때와 같은 느낌이랄까요? 피터 파커의 경우 소니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워낙 엄격하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서 제작하든 우리에게 익숙한 외형과 매력을 볼 수 있듯이 디즈니 프린세스 역시 이러한 가이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변화를 거친 프린세스였습니다. 실사 영화를 본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개인적으로 디즈니 애니메이션 원작을 대사와 노래까지 모두 외울 정도로 원작 덕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언젠가는 원작의 우아하고 고전적인 미를 살린 싱크로율 높은 영화도 개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